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요국장TV입니다. 요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 요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 카톡입니다.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환자들도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까? 하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는 단독사고가 아니라면 먼저 그 가해자가 있겠죠. 이 제3자인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제3자를 대리해서 보험회사가 민사적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가해자와 종합보험을 계약 체결한 보험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리 과정은 두 가지인데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합의를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인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그 보험회사와의 관계는 종결이 되는 것이죠. 큰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에 자동차 보험이 유지될 때까지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병원 치료비를 다 지급해 주겠지만 종료가 된 이후에는 본인이 병원 치료를 갔을 때 이때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될 것인가? 당연히 건강보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유는 질병이 아닌 가해자가 있었던 상해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피해보상으로 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이나 판결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치료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혜택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해자하고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는 자동차 종합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병원 치료비를 병원 측에다가 피해자가 치료비를 직접 내든지 아니면 가해자가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하고 건강보험에다가는 이런 교통사고에 대한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공단에서는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의 치료비를 구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3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에 있어서 공단에서 선처리하고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한다고 했죠. 이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피해자의 과실에 관계없이 공단 부담금 전액을 다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들이 얼마 전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진 겁니다. 가해자에게 구상되어지는 금액 중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을 제외한 것을 가해자의 책임 부담으로 상계를 해서 구상되어진다는 것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부담 금액 중에서 피해자 과실만큼은 빼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만 구상하도록 법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역으로 이야기하면 가해자의 과실 %만큼만 구상을 한다는 것이죠.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계산법으로 바로 잡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회사와 합의 종결한 후에 판결이 끝난 이후라도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 그 과실만큼은 건강보험으로 접수를 하면 공단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과실만큼의 건강보험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자동차 보험이 종결된 후에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 혜택이 안 되지만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 부분만큼은 건강보험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피해자가 과실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발생한 부분의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법적이고 원칙적인 면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좀 더 쉽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경상 환자와 중상 환자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인데요. 경상 환자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진단이 2주, 3주 나왔던 피해자가 보험회사와는 합의를 끝냈는데 합의금으로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약 한 150에서 200여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부상 당했던 허리나 어깨, 목, 그 다음에 머리 이런 부위 중에서 어느 한 부위가 아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아픕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주 정직하게 교통사고가 있었고 보상도 받았는데 아직도 그 부위가 아파서 치료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진료 기록에 적히게 되면 추후에 치료가 좀 장기간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조사도 하고 또 치료비 환수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에서 향후 치료비를 확실히 책정해서 받은 것도 없는데 공단 부담금을 환수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금전적인 손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몸이 아파서 병원에 치료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경상 환자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골절이 되었다거나 장애가 남는 환자의 경우는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상 환자인 경우죠. 뼈가 부러졌다거나 장애가 남을 정도의 부상을 입은 환자가 보험회사와 합의를 했든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받았든지 아무튼 합의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내용에는 향후에 치료받아야 할 치료 비용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를 하고 난 후에 얼마 후에는 건강보험에서 조사를 해서 예전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의 연장이라고 한다면 공단 부담금을 환수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싫어서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 치료로 치료를 받는다면 그 치료비는 치료 기간이 누적된다면 굉장히 비싸고 감당하기 힘든 큰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통사고 후에 받은 합의금은 법원 판결금이든지 합의금이든지 간에 나의 다친 몸을 대신해서 받은 매우 소중한 금액이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끔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반 치료 비용보다는 건강보험 수가가 저렴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법원 판결이나 보험사와의 합의 후에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상환자 또 중상환자를 구분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구독자와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